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채소 인문학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채소라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사실 책 한 권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한 거의 400페이지 제가 쓰고 나서도 아니 채소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사실은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채소에 담긴 이제 채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채소와 함께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정서, 네, 이 얘기를 주로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영양학을 했기 때문에 채소가 가지는 그런 건강함을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제 책에서 다뤘던 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째가 이제 한국인에게 채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저는 우리 민족이 나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물 민족의 후예로서 가지는 여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채소의 조리법을 빼놓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사실 그 채소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특히 미국에서 지금 건강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는 그런 음식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채소 연구입니다. 네, 그런 미국적인 전통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 조상들도 식치라고 해서 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채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사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이 지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에 어떤 면에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음식은 바로 우리의 나물 문화, 채소가 아닌가. 이제 거기까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 미래에 대한 음식, 채소, 나물, 이 얘기가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렇게 뭐 인기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상당히 잘 팔려요. 네, 그래서 참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 에필로그 얘기까지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 오래된 아파트에 30년째 사는데요. 저희 아직도 30년 동안 그 앞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그 할머니는 아마 모르실 텐데 그 할머니한테 사실 이 책을 바치고 싶다. 그렇게 마지막은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서 들려드리고요. 뭐 사실 옆에 그림 두 개가 나오지만 다 서설 홍청이라 그래서 지가 홍청, 당근이죠. 당근을 파먹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했던 서양의 이제 채소나 과일을 그린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서.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화가가 저런 그림도 남겼더라고요. 저게 이제 우리가 채소를 바라보는, 네, 같이 먹는, 네, 그런 생각을 책을 쓰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채소의 인문학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문학. 네, 요새 인문학이 유행이죠. 네, 사실은 대학에서는요 인문학의 위기예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의 위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이 안 되는 학문이라 그래서 제가 있는 뭐 지방대는 특히 이제 이런 그 기본 교양 학문이 과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대학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인문학을 찾는가? 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면 다시 대학에도 인문학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저는 뭐 영양학을 하더라도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그죠? 굉장히 많은 컨텐츠의 힘이 문사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사실 그동안 뭐 음식을 인문학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뭐 저도 식품영양학과가 자연과학에 속하지만 주로 뭐 조리나, 네, 농업, 뭐 영양 뭐 이런 면에서 바라본 게 사실은 추세였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음식을 오래 하면서 특히 음식에서도 이제 음식 문화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네, 인문학은
결국 인간을 중심에 두는 학문이라고 봤고요. 인본주의.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게 그리고 중요하고 그런 게 뭔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속에 역사가 담겨 있고 또 문화도 담겨 있고 또 사상도 담겨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떤 민족을 규정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 가장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또 그 음식이라는 게 그냥 먹고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복 한옥 얘기를 하지만 옷은 벗어버리면은 좀 그렇죠. 음식은 먹고 나면은 사실 DNA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3대를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음식이라는 게 이제 그 민족성을 규정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음식이야말로 가장 인문학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밥의 인문학을 냈고 이번에는 이제 채소 인문학. 그래서 채소를 중심에 두지만 채소를 먹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인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채소, 나물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늘 쓰는 용어라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은 조금 의미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의미부터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몇 가지로 해봤습니다. 사실 채소라는 거는 한자어죠. 채소는 한자어고요. 사실 그 보통 채소라고 부르기보다는 훨씬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썼는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푸성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푸성기. 또 남새라는 말 아마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다 남새라고 하지 채소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새라는 말. 그렇다면 이제 나물이 뭐냐? 나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나물 그러면 채소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묻혀놓은 반찬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풀, 나무, 잎도 있고 그 다음에 조미하여 무친 반찬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채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민중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푸성기, 남새, 나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새 채소라는 말 외에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가 하나 있죠. 야채란 말 많이 쓰시죠. 야채는 어떤 용어일까요? 사실은 이제 요새 TV에서 보면 야채라는 표현이 나가면 밑에 채소라고 바꿔서 나오는 걸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본어로 사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채소가 우리 용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이제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야채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채소라는 한자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채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야채라는 게 일본식 한자어는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더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자어가 쓸 수 있는 한자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야채라는 말로 정착이 됐고 원래는 소채, 채소, 야채. 그래서 오늘 공부 좀 하셔야죠, 그죠? 알고 가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용어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채소하고 관련돼서 먼저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할까 하다가 사실 그 인문학적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소설가 또 굉장히 친숙한 만화 그리고 이제 대장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먹고 있는 그런 그 채소를 만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그 채소 인문학 책을 쓰면서도 아까 처음에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적 카테고리로 본다고 했다면 바로 그런 속에 우리가 늘상 먹고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실 채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문학 속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공부하는 재미고 우리가 음식을 다르게 좀 느끼는 그런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던 홈불이라든지 또 토지에 드러나는 나물 문화, 미망, 뭐 심지어 식객,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장금 속에서 만났던 채소 얘기가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북한에서는 나무를 남새, 남새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이게 이제 북한 요리서에 등장하는 남새 음식들이에요. 조금 하면은 흐린데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먹고 그 남새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그 우리 음식이 상당히 요새 서구화되고 그런 데 비해서 그런 채소 남새의 그런 요리 원형을 잘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부터 이제 조금 이따 들려드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고 보고 싶었던 얘기가 이규보의 여러분 아마 조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포유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채소 얘기가 이렇게 제가 채소 인문학을 쓰고 나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채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오히려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자기 집 주변에 직접 뭐 채소를 가꾸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유롭게 오히려 좀 굉장히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는데 이미 고려시대 때 이규보 선생께서 이제 가포유경이라는 그 시를 남기셨는데 바로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6가지 채소를 재배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6가지 채소가 뭔가 하면 처음에 오이를 심어서 가꾸고 두 번째가 이제 가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었고, 세 번째가 이제 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에서도 강화 순무 같은 우리 토종무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담긴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분이 보시면 무 장아찌는 여름 반찬에 좋고 소금에 절인 무는 겨울 내내 반찬이네. 무슨 의미일까요? 동치미를 담그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김치 역사를 얘기할 때 중국의 시경까지도 가거든요. 시경에 보면 이제 소금에 절인 얘기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나오고 이 기록을 인용을 합니다. 이미 이 이규보 선생의 시에 가을에 물을 절여서 담는 그러니까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그죠? 뭐 본인이 소금이 안 절였으면 뭐 사모님이 하시는 걸 봤던지.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규보 선생은 술을 좋아해서 고려시대 이제 주신이라고 해서 술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남기셨고요. 이런 여유.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 청주 좋은 술 마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막걸리를 마시니까 막걸리가 더 맛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총이라는 게 파. 고깃국에 파가 들어가니 맛이 더해진다. 그리고 이제 아웅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라는 거죠. 그래서 아욱을 심으면서 한가롭게 몸을 수양하고 그리고 박, 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는 오히려 나오지 않고 고려시대 때 아마 가장 흔했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특히 남성들이 바로 이제 여기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규보의 고려 이규보의 이제 가포유경을 통해서 채소 얘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채소를 사랑했던 그런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남성들 얘기를 했는데 여성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별로 여성이 남긴 이런 기록이 없어서 사실은 여성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조선이나 고려의 그런 분들이 이런 시를 통해서 채소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했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모은 이색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채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채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좋아하는 두부 얘기를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이제 두부에 관한 그런 시도 남겨져 있죠. 그래서 대사가 두부를 구해와서 먹여주다. 했더니 오랫동안 채소국만 먹다 보니 두부가 금방 썰어낸 비계 같군. 그죠? 그때도 고기는 좋아하셨겠죠. 그죠? 그렇지만 두부가 비계 못지않게 맛있다 그래서 두부 예찬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두부라는 게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남겨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로 벌써 넘어와 버렸는데요. 조선시대 이제 율곡 이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이 선생님하고 이황 선생님을 비교한다면은 이황 선생님은 사실 무술주 아시죠? 개소주라고 하는 무술주도 좋아하셨고 물론 이황 선생님도 사실은 마도 좋아하셨지만 훨씬 더 채소를 두 분을 놓고 비교한다면 율곡 선생님이 나물을 좋아하셔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남기셨는데 제가 한두 개만 뽑아 갖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면 생강처럼 매서운 개성을 지니고 생강처럼 간을 맞춰라. 그래서 이 선생님은 실제로도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우금령을 따랐다. 사실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내려졌던 법령이 술 마시지 금주령하고 우금령이에요.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술을 좋아해서 막 나라의 곡식을 축낼 만큼 술을 먹으니까 금주령을 가장 많이 내렸고요. 또 소는 농사 짓는데 귀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금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아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상당한 채소를 사랑한 그런 분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건 채소 반찬은 아니고요. 제가 종가댁 이제 음식 조사를 한 3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율곡 선생님 댁에 어떻게 가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댁 제사도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옛날 유교식으로 그렇게 12시 넘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세우시는데 이 율곡 선생님 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 그날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후손께서 5시에 지내시는 거예요. 자손들이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는데도 참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 그때 사진 제가 직접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또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이황 선생님하고 다르게 이황 선생님은 이제 태계 선생님은 안동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도 그런 걸 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5시에 제사를 지내고 자손이 편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제 주로 쇠고기보다는 나무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이제 성호이익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실학자인 성호이익 선생님도 채소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제가 한자를 잘하지 전혀 않고요. 요새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국가 DB 이런 게 전부 다 정부에서 DB화 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기회 되시면 네이버에서 국가 보존 번역 DB 들어가시면 기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정말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성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콩잎국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공자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죠. 적게 먹어라.
그래서 배불리 먹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남기셔서 이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채소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허균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아세요가 아니라 뭐 홍길동전으로 유명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홍길동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조선시대 굉장히 이제 미식가를 넘어서 탐식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굉장히 고기를 또 좋아하셨고, 왜냐하면 도문대작이라는 그 조그만 그 기록을 남기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도문대작. 여기 있네요. 이게 도살장 도자잖아요. 문이고 대 클 때 씹는다. 기양 가서 저걸 썼는데요. 도살장 문을 바라보고 입맛을 다신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요. 사실은 이제 저런 것까지 쓰셨고, 또 여러분 뭐 홍길동이 가지는 의미 알잖아요. 서자 출신에 상당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뭐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본성인데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나쁘다고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남기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분의 이제 기록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 도문대작을 쭉 읽으면서 사실 많지도 않은 기록이에요. 11페이지 한문 기록인데 거기 보면은 사실은 채소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그 방풍죽 얘기예요. 요새 저 얘기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뭐 그 당시에 채소죽이라는 게 뭐 맛있고 그랬기보다는 먹을 게 없어서 그저 양을 늘리려고 먹었겠지만, 우리 선조들은 채소죽을 먹으면서도 채소의 향을 느끼고 풍류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이 나옵니다. 방풍 요새 방풍나물 요새 재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저 방풍 얘기를 할 때는 방풍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남도 쪽에 섬기행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풍의 향긋한 향기가 입에 가득해서 3일을 간다. 보통 감수성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사실은 미식을 넘어 탐식에까지 이른 사람이라고 욕도 먹으시지만, 사실은 가장 순수하게 채소를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거기 나오는 채소 얘기고요. 그랬더니 뭐 이제 이분이 이제 요새 유명해지고 요새 막 먹는 게 너무 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불려온 것 같긴 한데요. 뭐 이거 갖고 영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도문대작 가지고. 주연 배우는 최민식 씨. 아마 흥행할 것 같아요, 그죠? 연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 어떻게 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방풍죽, 채소죽. 우리가 정말 그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방풍의 향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화. 그게 우리의 음식 문화고,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정약용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산이란 호가 차다자가 아시잖아요, 그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굉장히 채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책에는 뭐 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지만 제가 시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상아와 수규, 두부예요. 그리고 상아는 저기 뽕잎, 먹으니 포세의 풍치가 바로 이 사이에 있구나. 부추, 그래서 굉장히 다산 선생님도 채소를 사랑하고, 채소를 사실은 심어서 가꾸면 몇 배의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계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소를 해서 좀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고, 아까 성호 이익 선생님은 또 이제 콩으로 두부를 쓰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그 민중들한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만 갖고 왔습니다. 또 한 분, 유명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누구시죠? 뭐 추사 김종인 선생님, 그죠? 뭐 최고의 당대의 화가셨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서해 가셨고, 그죠? 이분도 사실은 그 허균 선생님이 탐식가였다면 그 다음 미식가는 김정희 선생님. 이분은 탐식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먹는 걸 무지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양 가서 어느 집 된장이 맛있으니 사서 보내라.
예, 그때도 된장을 팔았나 봐요. 예, 뭐 기양을 가도 이게 왕래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런 얘기. 또 은어를 자기가 아꼈더니 쥐란 놈이 물어가서 너무 앵통하다. 그런 기록도 그 완당편전에 나오고요. 또 굉장히 그 먹는 걸 밝히셨어요. 뭐 사서 보내라. 기양 가서 보낸 편지에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래서 음식 사치가 있으셨던 분이죠. 예,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남긴 말, 맨 마지막이라고는 안 해야겠네요. 그죠? 그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이게 바로 이게 대팽두부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천안, 저희 학교가 아산에 있어요. 천안에 분교가 있고 아산에서 오늘 올라왔는데요. 아산 옆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에 가면 이제 김정희 선생님 고택이 있는데요. 그 현관에 이제 이게 걸려 있죠. 물론 이제 진품은 아니지만 그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단아하고 괜찮은데요. 네, 바로 저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은 네, 오이, 과. 네, 오이하고 과하고 두부고 가장 좋은 모임은 손주와 자식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 사치가 심했지만 맨 마지막에 저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굉장히 많아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정희 선생님 시를 쭉 보다가 찾아낸 건데요. 세모승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세모승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뭇가살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조금 촌스럽게 되긴 했는데요. 네, 이 세모승을 가지고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차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인데요. 네, 뭐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네, 세모승에 관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뭇가사리에 관한 저런 시가 있어서 정말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율곡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또 그죠? 네, 허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음식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게 뭘까? 예, 저는 역시 우리 민족이 사랑했던 뭐 고기도 좀 그러니까 채소를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고기 맛을 봐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고기 맛에 질리고 네, 전혀 모르고 채소만을 좋아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여러분 채식주의자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되게 서양의 채식주의자들은 이제 워낙 서양의 육식 문화가 심각하니까 그걸 하다가 채식으로 넘어가면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채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따져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타민 B10이라고 그래서 12라는 아주 소량의 물질이라도 그건 동물성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 다 챙겨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된장에 있어요. 동물성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하는 그런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양은 그렇게 해서 채식으로 넘어온 거고요. 제가 이제 한식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식은 한식 자체가요. 대부분 채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960년까지 제가 이제 먹는 걸 영양학 이제 자료에서 뽑아 보니까 97대 3이에요. 97%가 식물성이고요. 3%가 동물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좀 변해서 한 70에서 80대 20으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니까 문제예요. 이게 바뀌어서 서양은 40대 60, 50대 50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채식에 기반한 그런 음식.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콩단백질도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육류라든지 그런 거는 육류라는 게 이제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생선도 포함돼서 네, 그 정도 이제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네, 이미 이제 많이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소개시켜 드려야지 조금 여러분들 덜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간단하게 인문학이니까 그죠? 채소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루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뭐 딴 거 재밌는 얘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역사니까 그죠? 네, 역사 우리가 막 1년 2년씩 배워봐야 뭘 배웠지 하는데요. 오늘 오히려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채소가 선사시대부터 도대체 뭘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정말 1, 20분 안에 짧게 정리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공부하시는 보람도 있죠. 그죠? 저도 좀 덜 미안하고 너무 또 지루하시면 어쩌나, 그죠? 그리고 또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뭔가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선사인이라니까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먹었던 채소는, 네, 도토리예요. 도토리에서 전분을 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재밌는 게요. 요새 도토리 얘기를 어디서 하나 봤더니 혹시 보셨나요? 스페인 돼지고기 얘기 그죠? 하몽 얘기 들어보셨죠? 스페인산 하몽 중에 제일 최고가 뭐냐 하면 북부 이베리아산인데 뭐냐 조건이 도토리만 먹고 자라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토리는 주로 미국에서는 당연히 다람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도토리가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도토리를 지금까지 먹잖아요. 굉장한 건강식품이죠. 도토리 안에 이제 폴리페놀도 굉장히 많고요. 바로 이제 이런 전통이 선사시대의 유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도토리의 전분을 내는 유물이 저쪽 서해안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자꾸 배우는 거죠, 저도. 그래서 도토리하고 주로 먹었던 게 밤, 마.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먹었다. 마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과 같은 그런 채소를 먹은 건 아니고요. 주로 도토리 밤. 그러니까 도토리의 역사 하나만 해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는 거죠. 네. 그랬다가 여러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꼭 들려드리는 게 당군신화. 예. 우리 당군신화 얘기하면 뭐 야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꼭 나오는 게 뭐죠? 쑥하고 마늘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쑥하고 마늘은 뭐 당연히 먹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적어도 4,000년 전부터 먹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쑥은 쑥인데요, 마늘이 재밌어요. 이 마늘 우리가 지금 우리 먹는 마늘로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산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산. 네. 근데 사실은 여기 있죠. 네. 대산, 소산.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산인데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마늘로 봤는데 사실 이 대산은요 훨씬 이후에 한나라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산이 그 마늘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명이나물이나 달래나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다른 걸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독한 마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곰이라도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사는 확실하게 중국으로부터 한나라 때 이후에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네, 명이나물, 달래 뭐 이런 계통으로 보고 있어요. 네, 또 쑥도 우리는 이제 그런 당군 신화 속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우리만 쑥을 먹는 건 아니고 서양에서는 쑥을 뭐 이렇게 음식으로 먹지는 않지만 주로 뭘로 먹느냐? 술에 넣어서 먹고 망각에. 그러니까 이게 먹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쑥을 먹으면은 쑥 속에도 또 굉장히 그 항산화 물질이 많거든요. 쓰면 쓸수록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먹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벌써 삼국시대로 넘어왔네요. 그죠? 네, 네. 도토리, 마, 그 다음에 쑥, 마늘이 나오고 소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은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런 무, 상치, 가지, 마늘, 아욱 이런 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귀족사회하고 서민식,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식생활에 계층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먹고 뭐 요새 뷔페같이 그리고 이제 밥하고 이렇게 뭐죠? 우리가 먹는 밥, 국 이런 식사 패턴은 여러분 삼국시대 이후부터 됐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늘 먹으니까 한 번도 여러분 그런데 관심 가지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식사 패턴이 됐다고 보는데, 네. 또 그러면서 이 시대 이후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은 쌀밥에 이제 잘 먹고 서민 이렇게 바뀌고 또 이 시대에 이제 다양한 채소가 경작되는데 이제 기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아까 보셨던 가지도 우리나라 게 맛있다고 나오고요. 또 아욱 얘기도 나오고 또 역시 서동료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서동료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마도 굉장히 또 네, 신라의 이제 세시 명절 중에 술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쑥을 뜯어서 만든 수리치떡. 이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채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국시대.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고려시대로 벌써 왔는데요. 사실 이제 고려시대에 오면 굉장히 이제 음식이 상당히 다채로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 국, 반찬, 뭐 적어도 삼첩반찬, 반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고구려시대 벽화에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고려시대에 오면은 이제 다채로운 채소 문화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살생을 금하고 어육을 피하고 소식.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채식 전통에 기여한 게 불교 영향이 크고, 저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한식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쭉 채소만 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시대 때는 뭐죠? 우리 한식 중에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음식으로 뭘 들죠? 네. 불고기를 들잖아요. 고려 시대에 오면은 고기보다는 채식 전통이 이제 기틀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려 후기에 향약 구국방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다채롭죠. 연근이라든지 도라지, 네, 토란, 아우, 상치, 무, 배추, 이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전통이 우리나라 한식의 건강성의 기본이 되는 채식 문화의 전통을 세우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감사를 다시 한번 드려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조선시대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이제 상당히 채소가 다채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록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동국 여지 승남,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도 지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각 지역별로 유명한 채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그런 채소들을 여기서 지금 보실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송이부터 시작해서 뭐 순채 이런 것들이 각 지역의 토산물로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역시 이제 조선 왕실에 조선의 이제 채소 얘기를 하면서 왕실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걸 먹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정조 19년에 원행을묘 정리의계 들어보셨죠? 이게 뭔가요? 예,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하고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환갑 기록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복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음식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좋은 자료예요. 8일간의 행차에 먹었던 음식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채소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나오는 채소만 찾아봤더니 박고지, 미나리 별거 아니에요. 그죠? 도라지, 무순, 우리 다 먹는 거죠. 죽순, 움파. 움파는 이제 파 중에서도 이게 2월 달이었거든요. 가장 맛있는 파죠. 계절로 봤을 때. 오이, 물쑥, 거여목, 승검초, 녹두나물, 동화, 큰 이제 오이 같은 거죠. 겨자, 생강순, 동과. 동과는 이제 그 표고버섯 같은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채소를 많이 먹고, 또 임금이 윤선도 집안에 내려준 그 음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도 역시 채소, 향청하고 무하고 홍당청, 그러니까 당근,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쌀하고 채소가 굉장히 필수적인 식재료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채소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황식이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를 먹었는가. 네. 지금 뭐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거의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얼핏 보셔도 무슨 재료죠? 자료를 안 나눠드려서 그러네요. 그죠? 네, 약재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선시대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나라에서 먹으라고 했던 구황식품의 종류로 쓰였던 거죠. 네. 백봉령, 칡뿌리, 백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야생의 산나물과 채소류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생명줄이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채소 얘기를 쭉 했는데, 조선 이제 말에 가면은 이제 다양해지죠. 이제 음식이라는 건 교류되거든요. 우리가 채소 민족이고 나물 민족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 중에 50%는 사실은 다 외래종이에요.
파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페르시아 이런 데서 다 들어온 거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토마토도 이제 조선 말기에 네, 남만시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시는 홍시의 시자예요. 그러니까 빨가니까 시로 불렀고 남만이라는 건 남쪽 오랑캐가 전해줬다. 네, 그런 걸 기록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뭐 고추 민족, 네, 그 매운맛을 가장 잘 즐기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추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우리 음식에 자리 잡아서 그 사실은 고추의 원산지는 남미인데요. 남미보다 훨씬 더 고추를 유용하게 요리해 먹은 그런 민족이죠. 그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요리의 DNA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김치를 놓고 볼 때, 김치가 아까 채소를 소금에 절인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걸 절하고 하는데 이거는 한중일이 똑같아요. 중국에도 저가 있고요. 일본도 저가 있고 우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는 김치가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있나요? 김치가 있는 거는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요리 민족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소금에 담그는 걸로 성이 차지 않아서 거기다가 뭐예요? 맛을 더하기 시작하는데 뭣도 넣나요? 뭐 여러 가지 재료도 넣지만 젓갈을 넣잖아요. 그죠? 동물성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잘 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넣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캡사이신 성분이요. 완전히 항산화 성분이에요. 산패가 안 돼요. 된장찌개는 잘 상해도 김치찌개는 안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를 거기다 넣으니까 채소에 다양한 동물성 재료를 넣을 수 있어서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사실 위대한 발명품이죠. 그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중일이 비슷한 음식 문화의 맥락을 가지지만 이런 게 바로 이제 요리의 DNA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제 상당히 최근에 들어온 뭐예요? 100몇 년밖에 안 된 거죠. 그죠? 고춧가루를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 고춧가루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고 또 중국도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채소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에다가 또 그 외에 다 우리 게 아니고 다 각 민족마다 중요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입된 채소를 잘 활용한. 네, 그래서 채소 하나하나의 원산지부터 공부해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15가지 채소, 상용 채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얽힌 얘기,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감자에 얽힌 얘기, 예, 구황작물로. 감자도 남미에서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저놈의 남미가 원산지가 많아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면서 뭐 고추, 감자 이게 다 그쪽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고추 같은 건 유럽에서는 전혀 맥을 못 추고 우리한테 와서 꼽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채소 얘기를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상당히 네,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쌀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네, 그런 궁핍한 사정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개화기, 이후에 지금 드시는 뭐 케일이나 캐비지,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식생활이 다채로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채소 하나를 놓고 봐도 문화가 교류하고 민족끼리 네, 서로 자기의 뿌리에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네, 역시 건강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죠? 네, 채소에 담긴 식치라고 해서 건강하고 관련져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때 기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걸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자는 곡식이 없어도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근 그러면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고 채소가 자라지 않아서 나타나는 걸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건 곡물뿐만이 아니라 채소가 부족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채소가 중요한 우리의 식량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꼭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대2 정도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채소 얘기를 하지만 채식 100%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좀 좋은 단백질 드셔야 되고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 면에서. 그래서 우리 정도면 8대2 아니면 한 7대3 정도로 드시면 제일 편해요. 하루에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한 1200,
g을 먹으면은 한 1,800은 식물성, 그죠? 네, 쌀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동물성으로 채워주시면 가장 쉽습니다. 네. 그리고 네, 채소가 왜 건강하냐? 서양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식물 영양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만 있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그걸 이제 5대 영양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1984년 이후에 어떤 용어를 네, 했는가 하면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소, 이걸 제7의 영양소라고 하자. 그럼 제6은 뭐냐? 6은 뭘까요? 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7예요. 그만큼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이게 항상 부족해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항산화력도 떨어지고, 그죠? 비만, 섬유소가 부족해서 비만도 오기 쉽고 해서 이 그 식물 파이토뉴트리언트 영양소 연구를 많이 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요새 TV만 키면 음식 얘기하잖아요. 그죠?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고 뭐 안토시아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미국에서 나온 얘기, 서양에서. 안 먹으니까 그걸 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몰라도요. 그냥 우리 먹는 식으로 채소 먹으면은 쑥, 아까 제가 얘기했죠? 쓴바기, 그죠? 써서 쓴바기. 깻잎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전혀 먹을 수 없어요. 그 쓴맛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분석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저 영양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네, 인문학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채소를 회피해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정도 연배 아니 어른들 뭐 저도 연식이 꽤 됐으니까 채소 많이 먹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생활을 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어린애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미국 얘기를 또 하면 사실은 미국 그 식사 지침이에요. 예, 이 사람들 이게 막 의사, 영양학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한테 주는 영양 지침이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과일이고 이게 채소예요. 접시의 반을 반드시 뭐예요? 채소로 채우자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워낙 안 먹으니까. 하루 먹는 접시의 반을 뭐라고요? 채소와 과일에 채우자.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많은 파이토뉴트리언트 연구를 어마무시하게 돈을 쳐들여서 항암 연구 다 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바로 이제 채소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필수 영양소, 또 세포 성장, 면역 작용, 그리고 이제 항산화 작용. 이게 이제 아까 식물 영양소가 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봤더니, 네.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네. 대한암예방학회에서 선정한 암을 이기는 음식. 다 보세요. 거의 다 채소죠. 뭐 새우젓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네. 거의 다 뭐라고 보시면 되나요? 네, 채소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곰치, 김치, 머루. 그러니까 와인 좋다고 막 난리였잖아요. 뭐에 좋다고? 심장병에. 그죠? 네. 와인이 왜 좋은가요? 포도 껍질 때문이라고 하죠. 아이고, 우리 머루는 훨씬 껍질에 더 많습니다.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하고 두껍고. 네. 그래서 머루. 네. 근데 그 사람들 머루 안 먹으니까. 네. 그 와인 팔아 먹으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있긴 있어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네. 머루. 또 네, 부추, 율무, 작두콩, 네, 이런 것들이 암 예방 학회에서 네, 선정한 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네, 얼마나 우리 민족이 나물을 다양하게 먹었는가 하면 뭐 자생식물이 한 4,000종 되고요, 식용이 한 1,000종으로 보고 있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제가 채소 소비국 세계 2위라고 했는데 사실은 OECD, 이게 사실은 1위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2위라고 했는데요. OECD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는 단연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채소 많이 먹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냥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나물로 먹으면은 그
수용성 비타민이 빠지지 않냐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약간은 손실이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나물할 때 한번 데쳐주면요. 그 중에 있는 질산염 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양면의 칼 같아요. 그리고 한번 데쳐주면 어때요? 양도 줄어서 훨씬 많은 채소를 먹을 수 있고 서양에서 그냥 생으로 샐러드를 먹는 것보다 네,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채소의 건강성, 영양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채소가 가지는 치료 효과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동의보감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동의보감에도 55종의 채소가 나오고요. 또 임원 16지는 여러분 서유구가 쓴 그런 이제 우리가 실학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실학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조지 부분. 정조지는 이게 뭔가 하면은 소정자에 도마조자예요. 정조지 이러니까 뭐 대단한 정치 그런 게 아니고요. 농사 기록도 아니고요. 속가, 도마에 대한 기록답게 조리법이 상당히 나오는데요. 몇백 가지 조리법이 사실은 나옵니다. 네, 이 얘기도 한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봐도 채류가 있고 그 안에 74종의 채소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채소류의 효능은 뭐 기력을 보호하고 열을 다스리고 물론 동의보감 안에 얼토당토한 얘기도 많죠, 그죠? 그렇지만 네,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채소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물질로 기록되어 있고, 네,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여러분 동의보감 임원 16지 그리고 하나 꼭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 얘기는 책은 이 식료찬요라는 책이에요. 혹시 아시죠? 계속 제가 혹시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수준을 잘 몰라서 네, 요새 이제 워낙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1460년 그러니까 조선 초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세종 때 나온 책인데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이 책이 발견된 게 200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록들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꾸.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그 서문 중에 일부인데요. 세조가 서문을 쓰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안 썼네요. 식료찬요를 쓴 전순의 어이예요, 이 당시. 그래서 여기 보면 오곡, 오육, 오채로 다스려야지. 죽은 나무의 뿌리에 치료 방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약보다도 식품으로 치료하는 걸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식료찬요란 책은요. 제가 대학에서 지금 식사요법을 가르치는데요. 주로 서양의 식사요법이죠. 식료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사요법 책이 있더란 얘기예요. 저게 내용을 보면 45가지 질병이 나오고요. 거기에 좋은 식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제가 의미를 가지는 거는 이게 있는데 내가 안 배웠고 우리 아이들이 안 배우는데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5가지 질병 중에 현대에도 의미가 있는 질병은 한 15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쭉 한번 그 책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채소 얘기만 하는 거죠. 채소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책에만 소개를 했습니다. 무 하나만 놓고 봐도 뭐예요? 네, 효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효능. 무 하나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채소도 한 10몇 가지 채소의 효능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식이 요새 붐이 불면서 사실은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저는 한식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식용과에서. 아쉽죠,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더 네. 최근에 이런 붐이 불어나고 있고 채소 하나만 갖고도 이런 무에 대한 보여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식료찬요 얘기 여러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85세 이상 장수인들이 사는 그때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전남의 장수벨트라고 했어요. 거기 이제 그 장수인들 조사를 한 2, 3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채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뭐 사실 나물도 잘 몰라요. 보면은 모르는 수준인데요. 예, 거기에 그분들 입에서 나온 채소 이름을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 놀랍죠? 안 놀랐나요? 저만 놀랐나요? 네, 이렇게 많아요. 그죠?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네, 책에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걸 그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심층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나물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잊어가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별게 다 있어요. 그죠? 코딱지 나물도 나왔고요. 네. 재밌죠? 네. 뭐, 달맞이 꽃은 알 테고, 그죠?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순창, 담양, 네. 이런 지역에서, 장수인들, 네, 100세 인구가 제일 많다 그래서 그쪽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게 한 벌써 10년쯤 되니까 요새는 도시에 오히려 100세인들이 더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은 경상도의 그 낙동강 지역은 100세인들이 제일 적었대요. 주로 디스토마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세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박상철 교수팀이 했고 제가 음식만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저는 요것만 했는데요. 참 그런 연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머리에 지나셨나요? 그러진 않죠. 그럼 좀 널널하게, 네. 나무라고 관련된 뭐 재밌는 풍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확실하진 않은데요. 뭔지 아시겠죠? 네, 신사임당의 초충도, 네, 전, 네, 그렇지만 이 안에 수선화 그림도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사실 먹을 것도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네, 수박, 네, 맨드라미도 굉장히 중요한 그 빨간 그 김치 담글 때 물감으로 많이 썼어요. 물감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맨드라미도 식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어숭이 이런 중요한 그런 식재료 그림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물에 관련된 그런 풍속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 보셨던 그림도 있고, 네, 안 보셨던 그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다 윤선도 집안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 아까 제 책에 이 그림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채소인문학 책에 요 그림이 나오죠. 요건 윤용이란 분이 그린 그림인데 무시무시해요. 그죠? 이건 뭔가요? 호미를 탁 들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죠? 나물 캐는 여인인데요. 요새 호미가 외국에서 엄청 팔린다고 인터넷에 떴던데요. 그죠? 예, 그렇게 쓸모가 많대요. 수출이 많이 된대요. 네, 이게 윤용이 누구신가 하면요. 누구죠? 윤선도 선생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윤선도 선생님 댁은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댁 자체가요. 해남 그 윤선도 고가에 가면 거기 이름이 뭔가 하면 노구당이에요. 초록 녹자에 비우자예요. 뭔가 그죠? 비자나무 숲이 있어서 그게 비가 오면 초록비가 내린다. 그 집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비자강정이에요. 저는 참 운이 좋아서 대학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나서 한 두세 번을 더 갔는데 정말 이 집은 뭔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음식을 하게 되면서 보니까 가장 많은 기록과 이런 게 나오고 그댁 지금 종부님이 만드시는 비자강정이 그러니까 비자나무 숲이 그렇게 있는 데가 없는데 네, 그댁 뒤에 거기 비자나무 그 열매로 강정을 하고 네, 바로 이 댁에서 이렇게 나물이 사실 뭐 굉장히 네, 가지는 의미가 크잖아요. 이런 그림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대로 네, 내려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나무라고 관련된 이런 재밌는 노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추 씻는 처녀, 배추 씻는 처녀. 네. 네, 처음에 제가 채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게 그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서 네, 병 들어가는 지구에 왜 채소가 미래 대한 음식인가. 우리 한식 세계화 얘기 많이 떠들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먹히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채식에 주목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알렌티카스 식당에서도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채식 요리만 내겠다. 또 장 조지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토리노는 시장이 채식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주 채소하면 우린데 다른 나라에서 더 난리예요. 네. 왜 그러냐? 병 들어가고 있고 건강에 문제되고 하니까 이제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우리가 왜 그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
장의 힘도 크거든요. 그래서 된장 없이 채소하면 맛 없잖아요. 그죠? 소금만.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을 배우러 오고 우리 채소 그리고 또 뭐에 또 주목하는가 하면요. 육수. 그러니까 육수 그러면 우리가 고기 국물로 생각하는데 채수를 내는데 주목하고 그렇다 보면 채소 먹을 수 있는 식용 채소가 1000가지에 달하는 우리나라만큼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민족은 뭐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아직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먹거리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채소하고 나물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보면은 아까 OECD 국가 중에는 채소 섭취량이 1위지만 우리도 지금 조사해 보면 사실은 좀 적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우리 세계 채소 민족인 우리도 그러니까 서양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채소를 먹는 방식에서 너무 김치에 의존하니까 배추, 흰색 채소만 먹어서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컬러풀하게 먹는 게 좋아요. 요새 다 피망 이런 건 다 우리 다 재배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조금 오색 채소를 갖춰서 드시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7대 3이었어요. 1969년에. 그죠? 지금은 이제 78대 21. 이 정도에서 우리 한식을 먹는다면 채소 100%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여러분들이 좋을 거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한글 바꿔왔는데 왜 채소가 지구의 미래 대한 음식인가?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어서 적게 먹자 서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기 100g을 먹는 거하고 채소 100g을 먹는 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기 100g을 만들려면은 곡물이 800g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이 먹는 뭐예요? 곡물을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렇게 40% 이렇게 먹어 치운다는 얘기는 세계인들이 나눠야 될 뭐예요? 양식, 식량. 걔네들이 먹는 게요. 뭐예요? 옥수수나 이런 사료예요. 그걸 먹어 치우니까. 그래서 나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곡물 양으로는 그렇고요. 요건 뭔가 하면은 에너지로 따지면, 에너지비로 따지면 16배가 들어요. 16배가. 똑같은 100g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CO2 발생량이에요. CO2가 뭐죠? 소를 키우면 뭐 방구도 끼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공기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면 지구 환경하고 곡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들이 고기량을 하루에 몇 %만 줄여줘도 환경하고 곡물, 그죠? 생산에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로 조금만 바꿔달라는 얘기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꾸 젊은 애들이 고기만 먹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나물 문화를 지키자는 거죠.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다는 얘기가 얼만큼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나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생활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챙기고, 결국은 뭐예요? 지구, 같이 식량을 나누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저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정말 심각해요. 바이오 에너지,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될 그런 곡물을요,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그 표는 안 갖고 왔는데 너무 복잡해서 아주 지구 미래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채소 얘기가 왜 감히 지구의 미래 대한 음식인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로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16배, 24배, 8배나 된다더라. 그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나왔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거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한 먹거리를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인간의 삶과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냥 먹거리 하나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도시화, 자본주의, 기아 문제, 모든 문제의 핵심에 저는 음식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를 우리 친구들이 먹고 자꾸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 네, 도시 문제. 도시에, 그죠? 먹거리를 가꾸면 아름다워지잖아요. 공기도 맑아지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네, 지속 가능이란 건 지구의 지속 가능, 나의 지속 가능, 건강 이런 문제죠.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제가 제 책의 결론처럼 한 얘기라서, 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노동, 그다음에 자연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먹거리, 네, 먹거리가 뭐 꼭 채소여야 된다는 얘기보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채소 얘기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네, 어떻게 좀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그죠? 낮에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워요. 그죠? 저녁이나 제대로 드셨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만 우리가 조금 자기 먹거리를 바꾼다든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조금 바꿔준다든지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끝내고요. 질문 받을게요. 일단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 B12가 된장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제가 그 설명 진짜 꼭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채식주의를 하시면 제일 결핍되기 쉬운 게 비타민 B12, 12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걸 영양제로 먹는데 우리나라의 장수인들이 주로 채식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혈액을 뽑아봤더니 서양의 장수학자가 와서 혈액을 뽑아봤더니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더래요.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된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콩은 뭐예요? 콩은 식물성이잖아요. 콩에는 비타민 B12가 없어요. 제가 비타민 B12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동물성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콩이 뭐예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비타민 B12가 생겨난다는 놀랍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시판된장하고 전통된장하면 전통된장이 많이 나와요. 그 연구를 서울대 거기 장수연구소에서 했던 거죠. 네. 청국장도 마찬가지, 더 많죠. 청국장은 더 많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채소 얘기하느라고 좀 자세하게는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채식주의 그렇게 우리 장수인들이 고기 안 먹고도 비타민 B12 결핍이 없었던 건 우리는 된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왜 굳이 꼭 그 곡물성을 뭐 20%를 이렇게 꼭 먹으라든지 꼭 동물성을 먹으라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선생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사실 제가 채식을 그냥 이제 생각 없이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8대2 정도 먹어주면 좋다고 한 거는 네, 그게 이제 영양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채식만 하시더라도 뭐 이제 그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챙겨 드시고 그런 식으로 이게 되면은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8대2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잘 먹어야 될, 왜냐하면 뼈가 약해지거든요. 노인분들은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지, 뭐 채식을 해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오히려 채식하시는 분들이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채식을 하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도 잘 챙겨 드시고 또 특히 우리는 뭐 얘기했지만 된장이라든지 콩단백질이 콩으로부터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한다면은 어차피 그 평균적인 사람을 위한 지침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되게 궁색하긴 한데요. 저도 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초류는 저는 별로 안 다루시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우리 주부들의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농약 제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아까 파프리카 같은 걸 예로 드셨는데 네. 파프리카 농장에 가보면 그 약을 뿌려서 아주 하얀 이슬처럼 약을 뿌려요. 그 현장을 보면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네. 사실은. 네. 뭐 유기농이 비난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네, 그러긴 한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하면은 이제
그래서 뭐 텃밭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상당히 씻으면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요. 아까 제가 데치는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한번 데쳐줘도 그 질산염 같은 거는 상당히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나물 데침 문화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문제는 이제 정말 이제 많이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게 해초류인데, 그는 이제 씨푸드라고 그래서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뭐 김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아까 뭐 세모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건강성은요, 그 섬유소 중에서도 수용성 섬유소가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들이라서 뭐 영양학 쪽만 얘기하면은 너무 좋은 음식, 그 가장 채소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